네, 센 이항 분포 92쪽부터 102쪽 중에서 중요하거나 어려운 거 해당되는 것만 설명해주고, 모르는 거는 다시 이 중에 설명한 것 중에 해당되지 않은 모르는 게 있으면 학원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560번, 63번, 64번 먼저 볼게요. 560번 볼게요. 560번 보면은 지금 이항 분포가 지금 3번 중에서 이건 확률이죠. 근데 1보다 작을 확률은 64분의 1이다 이렇게 했어. 자, 이거는 식을 어떻게 세요? p x가 x인 거 우리가 이제 식 질량함수식으로 세울 수가 있지. 3cx 확률은 p라고 했고, x q 대신에 1 빼기 p 쓸 수 있지. 이렇게 돼. 자, 근데 1보다 작는 게 64분의 1이라면 뭐밖에 없다는 거야? 0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0을 대입하면 여기 0을 대입해야겠지. 3C0, P0 이렇게 됐어. 그렇게 했더니 그게 64분의 1이래. 금방 답은 나오겠다, 그치? 다 이게 1이고 1이니까 1 빼기 P 세제곱이 64분의 1이면 1 빼기 P는 4분의 1이 되고, P는 그래서 4분의 3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원해. 그러면 반대로 가자. 어떤 거 하면 돼? 1에서 P가 뭐가 되는 경우, 이제 Y가 0이 되는 경우만 빼주면 된다. 6건으로 해야 되지. 그러면 바로 할게. 식은 여기에서 세울게. 위에서 1에서 4번 중에서 몇 번? 4번 중에서, 그치? 4번 중에서 그 확률 변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뽑는 경우, 하나도 안 되는 경우를 뽑아야 되지. 4분의 3의 0, 4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1 빼기 256분의 1이기 때문에 256분의 255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56분의 255. 이항분포부터는 그대로 식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웠으면 할 수 있어. 63번 볼게요. 63번. 이것도 먼저 이항분포식으로 세워보면 우선은 5개를 하는데 독립시행처럼 하는 거지. 확률이 75%면 100분의 75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 4개 이상이라면 얘도 지금 이렇게 4개 이상이야. 그럼 무슨 말과 똑같아? 1에서 4개 이상? 아니다, 4개 이상 하면 되겠다 이거, 그치? 그러면 4개 이상이면 4와 5인 확률 이 2개를 계산하면 돼, 그치? 그러면 컨비네이션 5번 중에 4번, 확률은 100분의 75는 4분의 3이니까 6건은 4분의 1이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0제곱 이렇게. 계산은 여러분이 합니다. 이거 하면 1024분의 405가 나오고 1024분의 243이 나오니까 결론은 약분하고 하면 128분의 81이 나올 거야. 이건 계산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우선 이거 만드는 거 자체는 이해를 해야 돼. 이걸 만들어내고 확률 구하는 것. 그 다음에 64번 볼게요. 64번.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탑승한 사람을 변수로 줄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그 고속버스에 탑승한 사람이 90%, 좌석이 28개인데 30명이 예약한 경우 실제로 좌석이 부족할 확률이래. 자, 우선 전체 경우의 수가 30명이 예약했는데 그치? 30명이 예약했는데 원래는 좌석이 28개밖에 없어.
30명 중에서 탑승할 확률이 90인데 그건 100분의 90이지. 좌석이 부족하다는 건 29명, 30명이 예약을 했는데 30명 예약했는데 29명, 30명까지도 예약한 경우가 다 와버리면 좌석이 부족해지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건 독립시행은 30 썼지. 100분의 90. 독립시행을 나타내면 30명 중에서 29명. 맞아? 29명이 100분의 90. 0.9로 여기 나왔으니까 0.9로 쓰면 0.9에 몇 제곱? 29제곱. 그 0.1은 1제곱. 더하기 30명 중에 30명 예약한 사람이 다 오는 확률 30, 0.1에 0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이거 해석이 중요한 거야. 실제로 좌석이 부족하다는 건 예약한 사람이 29명, 30명까지도 다 예약되어진 사람들이 오는 확률. 그러면 좌석이 부족할 것이다. 이것도 계산 여러분이 직접 한다. 자, 30 곱하기 0.047 곱하기 0.1 1 곱하기 0.042 곱하기 0이니까 0은 1이지. 이거 다 계산하면 0.141과 042라서 0.183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생각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어떤 걸 확률 변수로 두고 그다음에 확률 두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를 두고 뭐를 이제 확률과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두느냐에 달려있다. 그 다음 장 보면 567, 69, 70을 할 거야. 여기 대표 문항 중에서 67, 69, 70. 67번 먼저 볼게. 사실 안 해줘도 되는데, 알 걸 안 해줘도 되는데 식을 세워볼게. 얘를 여러분이 변형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45x 쓰고 봐봐. 3분의 2 3의 45 한번 해볼게. 3의 2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설명해줄게. 봐봐. 3의 x에 2x를 쓰고 3의 마이너스 x에 3의 45분의 1을 쓸게.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그러면 3분의 2의 x가 되지? 맞지? 어차피 얘는 곱하면 1이기 때문에 얘랑 같은 말인데 얘를 한 번 더 나타내주면 3의 1에 45 마이너스 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왜? 얘는 3의 45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얘를 묶으면 결론은 얘잖아. 그치? 자, 그러면 보여. 얘가 확률이고 이항 분포식으로 쓰면 전체 45 확률은 3분의 2. 얘가 끝이야. 자, 평균 구하는 공식은 아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분산 구하는 공식은 또 이것도 알아. 그치? 얘는 1 마이너스 p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의 답은 뭐가 된다? 5번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얘를 가지고 너희가 만들어내는 이거를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라 이제 낼 게 없어서 이렇게 지수를 활용 문제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69번 볼게. 이항 분포가 다음을 따른다고 했어. 이항 분포가 다음을 따를 때 분산이 사례. 분산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됐어? 분산 구하는 공식은 그치? 16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지. 그게 4라고 했고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로 16 p 1 빼기 8 16
2p 빼기 16p 제곱이 4야. 자, 그러면 4로 나누면 4로 나누고 이항을 할게. 4p 제곱 더하기 4p 더하기 1은 0이 된다. 그치? 그러면 2p 빼기 1의 제곱이 0이니까 p는 2분의 1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는 사실 안 해줘도 돼. 왜? 예, 확률 변수가 1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이야? 16번 중에 한 번이라는 뜻이고 2분의 1이 한 번, 2분의 1이 또 15번이라는 뜻이고 16번 중에 두 번, 2분의 1이 또 몇 번? 14번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답은 15분의 2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는 변수, 분산 이 공식에 대한 걸 해석을 해서 p 구해내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 70번 볼게. 70번 다음을 따른다 라고 나와. 계속 뭔가를 따른다 라고 나오지. 따를 때 얘 나왔고 얘를 구하래. 그러려면 먼저 너희가 딱 보고 나서 평균 분산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떠올라. 평균은 n 곱하기 3분의 1이다. 그치? 3분의 1 n이다. 분산은 n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다. 떠올라. 근데 우리가 분산 구하는 공식은 제평평제 있었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값을 알아. 그럼 그냥 바로 쓸게. 분산 9분의 2n이 나왔고 40 빼기 3분의 1n을 제곱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은 너희가 직접 한다. n은 계산을 하면 18이 나올 거야. 근데 얘를 구하지. 그러면 지금 18이면 이항분포식은 18 3분의 1이면 얘 구하려면 먼저 뭘 구해줘야 돼? 분산을 구해줘야 되는데 분산 구하자 그냥. 분산은 어떻게 되지? 18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6 4가 된다. 그치? 그럼 표준 편차는 2가 된다. 루트 씌우니까. 맞아?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공식은 또 어떻게 됐어? 3의 표준 편차 x죠. 그래서 답은 3 곱하기 2에서 6이 된다. 얘도 공식만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크게 설명이 필요 없었어. 제평평제 공식만 기억하면 되겠지? 제평평제. 이거는 성질에서 나온 거니까 할 수 있다.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게. 여기서는 575번과 576번을 할 것이다. 575번 볼게. 575번은 흰공색 X개, 그 다음에 검은공 3개가 있는데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식 n회를 반복한대. 흰공을 확률 변수로 두재. 자, 여기서 흰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 흰공이 나올 확률 써볼게. 흰공이 나올 확률. 당연히 흰공이 x개 모르니까 x개라고 했기 때문에 x 더하기 3의 x겠지. 그럼 이 항목은 n회 반복한대. 확률은 x 더하기 x분의 x고. 자, 그런데 다 나왔어. 이렇게 식을 세우고 평균 36 분산이 9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 구하는 공식 쓰면 n 곱하기 x 더하기 3의 x가 36이고 분산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지? n 곱하기 x 더하기 x에서 또 x 더하기 x에서 x를 빼면 당연히 3만 남지? 이렇게 했더니 분산은 9래. 자, 지금 봐봐. 얘를 여기다 대입하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
얘가 얘랑 똑같지? 36 여기다 대입해. 36 x 더하기 3분의 x는 9. 그럼 x 더하기 3분의 x는 36 나누면 4분의 1. 그럼 x 더하기 3은 12. x가 9가 나오고 x가 9면 n은 48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 답은 몇이 된다? 57이 된다 할 수 있어. 자, 이 식 세우는 거 얘만 하면 공식 따라가는 거지 또? 넘어갑니다. 576번. 원점 5를 출발해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고 하네요. 점 P가 있는데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 3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 2만큼 이동해서 10번 던진 후 확률 변수를 x로 둘 때 확률을 구하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로 두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로 둔다. 그러면 근데 던진 후 좌표를 확률 변수로 두지. 좀 구별을 할게. 앞면이 나오는 횟수야. 좌표가 아니야. 구별하기 위해서 x로 못 둬. 이건 지금 다시 한번 앞면이 나오는 횟수야. 지금 10번 던진 후 좌표를 확률 변수로 두기 때문에 우선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뭐로 둘까? Z로 둘게. Z로. 그러면 좌표는 앞면이 나오면 3만큼 앞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3Z, 그치?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지. 앞면이 나온 것만큼 10번 중에서 빠지니까 10-Z. 그러면 5Z 마이너스 20이 돼. 자, 됐습니까? 자, 근데 잘 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앞면이 나오는 그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면 이항 문법 10표 중에서 2분의 1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확률 변수 x 자체가 지금 얘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균 얘로 바꿔주면 돼. 이렇게. 이게 x니까 얘가 x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돼. x가 얘니까. 맞아?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되지? 평균? 평균. 그러니까 z에 대한 평균이야. 그럼 10 곱하기 2분의 1이고 맞아? 5가 되고 그러면 끝났다. 뭐 함인데 얘는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 5 z 빼기 20이지. 그래서 5 곱하기 5를 하고 빼기 20을 하면 답은 5가 된다. 4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됐습니까? 11번 할 건데 여기에선 어려운 건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축을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어지면 이게 지금 축이 가장 높은 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는 7이야. 맞지? 이제 그걸 바탕으로 너희가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a 빼기 5, a 빼기 3이 있으면 여기가 중간값이 돼야 반드시 여기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것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중간값이니까 가운데 값 공식 그냥 적용해주면 돼. 이 결과가 7이다 이것만. 그래서 14니까 a는 11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자, 같은 연장선에서 581번도 같은 형태인데 581번 보면은 천천히 할게. 처음에 F2의 값과 F10의 값이 같다. 기억 먼저 합니다.
F2의 값은 무슨 뜻이야? P가 2부터 6까지라는 뜻이고 10의 값은 무슨 뜻이야? 10은 F의 10은 무슨 뜻이다? F의 10은 P가 10부터 해서 14까지라는 뜻이야. 이게 과연 같으냐 다르냐인데 축이 8이기 때문에 8이야. 이렇게 축이. 그치? 8이면 6부터 2까지의 넓이랑 이것만 이해하면 돼. 10부터 14까지 넓이가 같냐? 같아. 왜? 여기 거리가 이고 거리가 이고 여기는 4, 6에서 2면 4 거리기 때문에 여기 넓이가 같지? 그래서 얘 값은 같다. 그쵸? 확률을 말한 거니까 이것의 확률의 값은 여기 넓이와 이 넓이 같기 때문에 얘는 된다. 니은에서 K가 8일 때 최대다. 아까도 말했지만 580번 할 때 반드시 중심이 만약에 8이라면 어떤 형태야? P가 8부터 12까지인데 자 근데 문제가 뭐야? 이게 K라면 F에 우선 K라면 니은하고 있어. K부터 X가 K 더하기 4인데 이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선 이렇게 축이 있어. 8이야. 그림 조금만 더 자세히 그릴게. 축이 이렇게 있는데 얘 값이 8이기 때문에 K와 K 더하기 4 여기가 반드시 중간값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건 똑같아. 절반 나눈 결과가 반드시 8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값은 당연히 6이 되지 6이. 그래서 얘는 8이라고 하면 틀려. 그다음 디귿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디귿은 그림으로 이해를 해줍니다. 그림으로. 잠깐만. 그림으로 이해를 해줄 건데 얘는 바깥으로 좀 뺄게. 여기다가 혹시 몰라서 여기다 너희 나중에라도 한번 보고. 자, 디귿은 FA와 12 빼기 A가 같다. 틀리다 하는 건 FA라는 건 무슨 뜻이야? A라는 건 A부터 A 더하기 4고 12 빼기 A라는 건 12 빼기 A부터 X가 12 빼기 16 빼기 A가 되네요. 자 그러면 얘가 같으냐 다르냐 하는 건데 자 얘가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축은 계속 같은 얘기지만 8이다. 축은 8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 A 더하기 4가 여기 있다면 자 됐어. 12 빼기 A가 여기 있고 여기는 16 빼기 A가 될 것이야. 됐어요? 그러면 중간값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중간값이 8이 돼야 돼. 근데 봐봐. 얘랑 더하면 사라지고 4랑 12 더하면 16 나누기 한 8 맞지?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넓이가 같다는 게 성립해. 또 봐봐.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어떤 경우? 12 빼기 A가 8보다 작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6 빼기 A가 여기 있고 12 빼기 A가 여기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A고 여기가 A 더하기 4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맞지? 뭐 조건까지 얘기하면 이거는 첫 번째 조건은 A 더하기 4가 8보다 작은 거고 두 번째 조건은 A가 8보다 큰 거고 맞아? 그러면 얘랑 넓이 같으려면 얘가 중간값이 8이 되는지 봐봐. 당연히 어때? 맞아 8이 돼. 맞지? 둘이 더하고 반 쪼개면 된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너희가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a랑 12 빼기 a의 중간값은 어디에 범위가 되었든지 간에 그 결과가 8이 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거리가 4고 거리 4. 맞죠?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축을 잘 이해해주면 돼. 답은 4번이 됩니다. 예, 지금 96쪽에서는 585번하고 588번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585번의 문제를 먼저 보면은 정규분포 얘를 따르고, 그쵸? 얘를 따른다라고 조건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확률에 대한, 이거는 오른쪽 표랑 같다 그렇게 했어. 그때 얘에 대한 허근을 가질 확률을 했네. 이거 허근 가지려면, 자, t에 대해서지? 허근 가지려면 b제곱 빼기 4ac가 허근 가지려면 0보다 작아야겠지? 그럼 x가 4의 값이 나와, 그치?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아야 돼.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얘를 전개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변형을 하면 어떻게 해? x 빼기 4면 빼기 4 m부터 x까지는 오른쪽 표와 같고 마이너스 4 얘를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x가 m이라고 한다면 평균이 m이지 이게, 그치? 그 다음에 분산 제곱값이고 어떻게 변형을 할까? 여기는 m이야, 그치? 여기 4니까 4가 m이고 마이너스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 표준 편차도 4야. 표준 편차도 4고 평균도 4고 표준 편차도 4야. 그러면 m 빼기 2세타를 하면 이 표준 편차를 하면 똑같이 4에서 빼기 8을 빼니까 얘가 나오겠지? 자, 결국에는 이걸 구하자 했는데 평균도 4고 표준 편차도 4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4를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2배 한 거 뺀다 생각하면 나와. 이걸 왜 했냐면 지금 나와 있는 표 x에 대한 게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그럼 결국 m부터 m 빼기 2세타는 m을 기준으로 하니까 뭐와 똑같은 말이야? x가 m부터 어디까지? m, 그쵸? m부터 뭐 같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 m 더하기 2 표준 편차한 거랑 똑같은 말이지. 당연히 뭐가 돼? 그 확률은 여기 나왔죠? 0.4772. 이거는 해석의 문제인데 지금 이 표가 오른쪽 같다는 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허근도 이렇게 하고 나서 막연하게 하지 말고 평균, 이거를 평균과 표준 편차 이용해서 마이너스를 변형해 주는 것만 할 수 있으면, 자, 이거 가도 합은 금방 구할 수 있어. 588번 볼게요. 588번 588번도 m이 기준이야, m이.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그냥 할게. 가 조건 먼저 보면 m을 기준으로 그 a가 여기 있으면 여기 면적이 0.04라면 m부터 a까지는 어디가 되는 거야? p가 x가 m부터 어디까지는 m 더하기 a까지는, 그치? m부터 m 더하기 여기까지는 0.46이 되겠다, 그치? 이거는 0.46이 돼.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지금 이해되지? m 더하기 a, 여기가 m 더하기 a야, 그치? a가 여기 있으면 m 더하기 a 이상이야, 여기가. 맞아? m 빼기 b면은 나도 먼저 볼게. 나 m 빼기 b가 0.1이면
m을 기준으로 m 빼기 b면 이 정도 되겠다. 그치? 여기가 m 빼기 b겠다. 이 결과 여기가 0.1이라면 p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디부터 어디? 여기 결과가 0.38이 되고, 그래서 얘도 좀 구별하게 파란색으로 할게. m이 어디부터? m부터 여기 m 더하기 b가 대칭을 이루니까 m 더하기 b까지는, 그렇지? 0.48이 된다. 얘도 0.48이겠지? 자, 가가 더 커. 지금 가랑 나중에선. 그 다음에 다 보면은 다는 조건이 어떻게 돼? x 빼기 m이면 이걸 좀 먼저 다를 바꿔주면 x 빼기 m이 마이너스 c부터 c까지고, 그러면 x m을 넘기면 x는 m 빼기 c 넘어가면 m 더하기 c, 그쵸? m 빼기 c m 더하기 c다. 이 범위가 당연히 어떻게 된대? 0.45래. 그럼 얘는 그냥 절반이야. x가 m부터 m 더하기 c까지는 절반이 되기 때문에 0.225가 된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라 조건 보면은 라는 당연히 p가 x가 m 빼기 d가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더 쉬워. m을 기준으로 이 m을 기준으로 m 빼기 d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 전체가 0.81이면 얘는 0.5기 때문에 0.81에서 0.5를 빼면 0.31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p가 어디부터? x가 m부터 m 더하기 d까지는 0.31이 돼.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비교할 수 있겠지? 가가 제일 크고, 그러니까 a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그건가? 그 다음에 0.38 린 b고, 그쵸? 그 다음엔 b고, 그 다음 c가 된다. 이렇게. 이것도 전개분포에 대한 그래프만 이해하면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97번에서는 97쪽에서는 591번이랑 595번을 해볼 건데, 자, 조건을 한번 읽어보자. 우선 확률 변수 x에 대한 전개분포, y에 대한 전개분포, 결국 얘를 따른다라고 하고, 네, 이거에 대한 거 나왔어. 근데 m을 구하래. 자, 그대로 이것도 따라가 주면 돼. 해볼게. 이 쓰고 p 표준화하는 거 쓸 거야. 이게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2 빼기 2 1에 표준화한 거 z1이라 할게. x에 대한 거 표준화한 거 1분의 4 빼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이게 누구랑 똑같냐 그랬더니 p 쓰고 표준 편차가 4 m 빼기 3이지. 3 빼기 3 빼기 m 3 빼기 m, 그쵸? 그 다음에 z2라고 표현할게. 4분의 x 빼기 m이니까 2m 빼기 3에서 m을 뺀 거, 그치? 그럼 얘를 잘 정리해보면 지금 얘 보면은 잘 봐봐. 얘가 4분의 m 빼기 3인데 얘 둘이 특징을 보면 반대야.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를 취하고 m 빼기 3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z2라 쓰고 4분의 m 빼기 3이고 대칭을 이뤄. 그쵸? 이게 서로 같죠? 그럼 또 변형을 해서 2에 p 쓰고 0부터 z2 쓰고 4분의 m 빼기 3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다. 맞지?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얘도 정리하면 2p에 0하고 z1에 인데 얘가 지금 얘랑 똑같아. 그럼 당연히 4분의 m 빼기 3은 2라는 뜻이니까 m은 11이 나오겠지. 어렵지 않은 거였어. 595번도 사실 크게 어렵진 않는데 여기 중에서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걸 한번 해서 해볼게.
지금 이걸 따른다라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걸 바뀌었어. 지금 이것일 때 그랬지? 그러면 당연히 너희가 보고 얘를 너희가 평균을 구해줘야 돼. 평균은 바로 그냥 할게. x는 지금 2x 빼기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 알아? 맞지? 그러면 2 곱하기 50을 하고 빼기 1하면 99가 나오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지.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2하고 표준 편차 x 하니까 2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y에 대한 건 당연히 99가 되고 20의 제곱값이 나올 거야. 그럼 이걸 따른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구할 거는 y에 대한 구하자고 했는데, 얘도 다시 또 표준화를 해야 돼. 그치? 89에서 99 빼고 20 나눈 것. 그럼 이것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어떻게 돼? z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0.5. 자, 마이너스 0.5는 사실은 대칭을 이룬 거니까 마이너스 0.5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0.5 여기를 원하는데 0.5 얘랑 똑같으니까 이거 값이랑 같으니까 0.5에 대한 값이 얘가 0.192다 라고 나왔어. 0.5에서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돼? 0.1915를 빼주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0.3085가 나올 거야. 그 답은 0.3085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계속합니다. 그 다음 장 보면은 98쪽은 여기 나왔죠. 599번이랑 602번을 해볼 거야. 599번과 602번을 한다. 599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확률 변수가 나왔고, 얘를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오른쪽 정계분포를 이용해서 표준 편차값을 구하자 그랬어. 그치? 우선은 좀 변형을 한번 해보자. 표준화한 것. 얘를 따른다 했으니까 표준화 작업을 거쳐볼게. 표준화 작업 거치면 어떻게 되지? 잠깐만, 602번이죠.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표준 편차분의 m 빼기 m, 그쵸? z가 되고 표준 편차분의 평균을 빼야지 당연히. 그리고 나서 빼기 p 하고 또 표준화 해야 되지. 표준화한 거는 표준 편차분의 m 빼기 8에서 m을 뺀 것. 그랬더니 그 결과가 0.3664가 나왔대.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0이 되고, 그치? 얘는 표준 편차분의 8이 되네. 맞지? 또 얘도 지워지면 표준 편차분의 마이너스 8이 돼. 일단 이게 0.3664가 나왔대.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봐. 그림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m을 기준으로 봤을 때, m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기준으로 가야겠다. 미안. 0이죠.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0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가 표준 편차분의 8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서 대칭을 이루는 점이야. 여기를 마이너스 표준 편차 8이더라. 여기랑 지금 이 검은색에서 얘를 뺐더니 그게 얘가 나왔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 빨간색을 어떻게 표현할까? 빨간색을 얘를 A라고, 우리 구하는 건 모르지만 여길 A라고 합시다. 구할 거 여기 A라고 하자. 그럼 여기도 A지? 자, 그럼 빨간색은 어떻게 나온 거야? 0.5 빼기 A인 거야. 그치? 빨간색이. 그렇게 구별할게. 다시 말할게. 여기 확률을 A라고 했고, 여기는 이 확률 A 대칭을 이루니까 A만큼 0.5에서 A를 빠진 거다. 그 어떻게 표현해? 얘 확률을 A라고 했어 내가.
A에서 0.5 빼기 A를 뺀 결과를 했더니 그 결과 0.3664다. 그치? 3664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2A 빼기 0.5가 0.3664야. 그럼 2A 값은 0.8664야. 맞지? 그래서 A 값은 0.433이면 나왔지? 0.433에는 1.5가 나왔어. 사실은 이 결과가 그래서 몇이 돼야 된다는 거야? 1.5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 값은 3분의 16이 나올 거다. 그림으로 지금 잘 이해를 해줘. 이 확률의 면적을 A로 두고 풀어주는 거. 항상 여기서 해야 될 거는 표준화 작업 거치고 여러분이 이제 면적계수 확률에 대한 것 해주면 됩니다. 나 602번 볼게. 승현이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30분이라고 했어. 평균이 30분. 표준 편차 5분인 등차 전기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너희가 나타내야지. 전기분포 N은 어떻게 된다? N은 30과 5제곱이라고 이렇게 써. 30과 5제곱. 8시 30분까지이고 등교시간. 출발한 시간이 오전 7시 54분일 때 지각할 확률을 했어. 표준 전기분포를 따른다고 했어. 지금 보니까. 그치? 표준 편차가 이 전기분포 따르는데 이 표준 전기분포에 대한 Z에 대한 표준화 할 거야. 우선은 우리가 하는 게 오전 8시 30분까지인데 그러면 8시 30분에서 지금 출발한 시간이 7시 54분이면 자, 몇 배는 좀 이따 설명할게. 빼면은 36분이지. 36분이 넘어가면 얘가 그 다음부터는 지각이야. 맞아? 자, 등교하는 걸린 시간이 평균이 30분인데 36분을 넘어가면 지각이다. 36분까지는 되는데, 그치? 딱 30분에 도착하잖아. 얘를 또 표준화 작업을 거치는 거야. 어떻게? 5분의 36 빼기 30 맞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5분의 6이 되고 1.2가 되면 바로 사실은 할 수 있지.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0.5에서 여기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이 있는데 우리가 1.2가 여기 있다면 얘로 알고 싶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면적이 보니까 0.38이 나왔어. 맞지? 그래서 0.5에서 0.38 뺀 0.5에서 0.38을 뺀 값이 된다. 0.12가 답이 되지. 지각할 확률은 0.12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장 99쪽 볼게. 99쪽은 좀 할 게 많아. 상이 있어서 603번, 604번, 608번을 합니다. 603, 604, 608번을 할게. 자, 603번 먼저 볼게. 603, 그 다음에 604, 그 다음에 608번을 합니다. 603번도 확률 변수를 뭘로 둬야 되는지 한번 글을 먼저 읽고 한번 해보자. 어느 온도계 제작회사는 눈금을 검사해서 5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온도계를 불량품으로 판정한대. 자, 자동 검사 장비 기준 온도가 30도고 평균 27.5도 표준 편차 5인 전기분포 따른다. 항상 전기분포 따른다 이 말이 나와. 그러면 그건 우선 나타낼게. 어떻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7.5 하고 5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지. 하고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건 불량품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5도 이상이다 라는 게 풀마 5도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지.
자, 그 말은 절대값이야, 절대값. 5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그쵸? 5도 이상. 빼기 30도를 했을 때, 그쵸? 5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 기준 장비가 30도인데, 이 온도 차이가 자동 검사 장비 기준의 온도가 있는데, 그거랑 30도를 빼서 5도 이상 나면, 그거는 이제 불량품인 거야. 맞지? 점호 하고 임의란계 체크할 때 오케이 해보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하면 결국에는 어떤 경우야? x가의 25보다 작거나 또는 어떻게 되는 걸 찾아야 돼? 30 더하기 5 하면 35도 이상 하면 이건 불량품인 거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한다. 어떻게? 표준화해서 25에서 27.5를 빼고 나누기 5를 한 거랑, 그쵸?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너희가 할 수 있어, 그치? 5분의 35에서 27.5도를 빼고 나머지는 안 할게요. 이 식만 세울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자, 그 다음부터 너희가 해보고 정 안 되면 답지린 터도 좋다. 이 식 세우는 게 문제였어 지금. 604번 볼게. 어느 자격증 시험에 1000명이 응시했대. 점수는 또 정규분포 따른데 그냥 씁시다. 55 쓰고 표준 편차 제곱 이렇게 따른다 라고 했고, 자 50점 이상 60점 이하인 학생이 680명이래 1000명 중에서 680명이다라는 거야. 50점 이상 60점 이하인 학생이 1000명 중에서 680명이다. 확률로 따지면 68%네. 자, 그럼 얘를 1000명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의 점수가 65점 이상일 확률. 자, 이제 해볼게.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건 근데 뭐야? 구하려는 건 50점 이상. 얘를 표준화로 해야겠네, 그쵸? 이 표준화하면 50 빼기 55, 그쵸? 표준 편차 60 빼기 55 했어. 그게 지금 0.68이다. 끝까지 쓸게. 맞지? 그러면 표준 편차분의 마이너스 5 표준 편차분의 5인 결과가 0.68이다 이 뜻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표준 편차분의 5까지가 0.68 반쪽이면 0.34가 되지. 여기까지다 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조건을 잘 봐봐. 똑같이 표준 편차는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게 표준 편차분의 5가 1이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표준 편차 값은 당연히 5가 돼. 5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건 지금 이거를 하고 써볼게. P가 X가 65점 이상을 원해. 그럼 얘도 표준화를 다시 하면 5분의 5 맞죠? 5분의 2 구한 것 65 빼기 평균이 55였죠. 55. 그러면 이 이상인 걸 구해라 그 뜻이야. 0부터 2까지는 0.48이 나왔어,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했으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2까지 면적이 여기죠. 여길 구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구하려는 건 여기 면적이 0.48이면 당연히 0.5에서 빼야지 이 네모값이 되지. 그래서 0.02가 답이 됩니다. 자, 쭉 이어서 할게. 608번 해볼게. 608번. 네, 608번이요. 여기서 상 문제만 할 거예요. 상 문제만.
사원들의 점수 400명을 대상으로 업무 능력 평가를 시험했어. 평균 나왔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능력 지표가 나왔어. m의 값이 마이너스 0.3이 나왔다. 사원들의 점수는 정규분포로 따르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급을 받은 사원수를 구해라. 자, 이게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우선 너희가 확률 변수를 뭘로 둘 거야? 그게 문제. 확률 변수는 사원들의 점수를 확률 변수로 둘 거야. 그치? 사원들의 점수. 그게 먼저고. 자, 그러면 m이 마이너스 0.3. 우선 써야지 뭐. 얘 결과가 마이너스 0.3이라고 했어. 그치? 우선 따라가 볼게. 얘 결과가 마이너스 0.3이다 라고 했고, 그러면 계산하면 m 빼기 80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표준 편차고. 그쵸? 됐고,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80점 이상. 자, 이거 왜 했는지 한번 보자. 80점 이상의 사람을 성과금을 지급한다 몇 명이 되느냐라는 걸 물었어. 표준화하자. 표준화하면 표준 편차 80 빼기 m 했어. 근데 잠깐만, 얘를 80 80이구나 이거. 80 빼기 m은 1.5 표준 편차야. 그치? 얘 둘 다 마이너스 취하면, 그러면 변형이 가능하네. 표준 편차분의 1.5 표준 편차. 우리가 정말 구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뭐야? 그냥 1.5에 대한 걸 구하려고 하네. 1.5는 0.43이니까 0과 1.5 사이가, 얘 구하는 거 이젠 할게요. 그냥 0.5에서 0.43을 뺀 것. 그래서 그 결과는 0.07인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성과급을 받은 사원의 수인데 전체가 400명이기 때문에 400명 중에서 7%다 라는 뜻이야. 28명만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끝까지 천천히 뜯어보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0쪽 볼게요. 100쪽에선 612번 그 다음에 13번이 두 개랍니다. 12번 13번을 할게요. 어느 농장에 염소 500마리가 있다고 했고 무게는 평균 70, 표준 편차 12kg. 다음을 따른다. 200번째 염소의 무게를 구해라. 자, 얘도 표준화에 대한 거 써볼게. 70 쓰고 12제곱 이렇게 쓸게. 근데 가벼운 쪽에서 20번째면 몰라. 그 무게를 몰라. 지금 무게에 대한 거 변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500마리 중에서 200마리째 무게야. 자, 그럼 5분의 2, 10분의 4니까 0.4를 구하라는 뜻이고, 그치? 그냥 표준화만 하면 돼. 표준화하면 12분의 4 빼기 70이 0.4야.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가 12분의 a 빼기 70, 여기가 0.4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반대쪽 얘와 반대쪽에 있다는 여기, 그럼 한 번 더 마이너스 취하면 70 빼기 a지? 여기도 0.4다 라는 뜻이야. 그럼 또 얘기할게. 여기는 몇이라는 뜻이야? 여기는 0.1이다 라는 뜻이야. 됐어? 자, 다시 한번 12분의 a 빼기 70, 여기가 0.4면 여기가 0.4면 여기 마이너스 취한 것, 얘도 여기도 0.4라는 뜻이고, 그럼 가운데 0.2, 이 가운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12분의 70 빼기 a는
0.1은 0.25잖아. 얘가 0.25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쵸? 그래서 70 빼기 A가 3이고 A는 67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613번 하나만 더 할게요. 613번. 613번 보면 전체 학생 수가 같은 A반, B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더니 A반 평균 표준 편차, B반 평균 표준 편차 또 쓸게. 쓰면은 A반 학생 키가 A cm 이상 학생 수가 B반에서 키가 A cm 학생 수가 A반의 키가 180 이상 학생 수 2배래. 그대로 써볼게. 쓰면은 우선 써볼게. B반은 어떻게 돼? B반의 학생 수 평균을 모르지? B반을 Y라고 하고 Y라고 할게. A 이상인 학생 수가 있어. 2배면 여기 2배 해야겠다. 어디에? 처음 여기에. 180에 2배 하면 돼. 그치? 이거는 B반이라는 뜻이고 이건 B반. 이건 구별하기 위해서 A반. 얘만 구하면 돼. 맞지? 그러면 얘 먼저 하자. P 표준화하면 A반 평균 표준 편차 10분의 180 빼기 뭐야? 첫 번째로 할게. 180 빼기 165.9가 되네. 그치? 그러면 처음 거는 1.41이 되고 1.41이 나왔다. 그치? 그럼 그냥 바로 하자. 얘는 결국 몇이라는 거야? P가 180 이상인 학생 수가 1.41이 0.42는 어디를 말해? 여기가 0.4이면 그치? 여기는 1.41보다 큰 거, 1.41보다 큰 거, 여기가 1.41인데 큰 여기를 말해. 0.5에서 얘를 빼야겠지. 그래서 0.08, 8%야. 8%인데 2배를 하면 16%가 되는 지점을 찾으라는 뜻이고. 그치? 그럼 다시 이제 여기 돌아와서 얘도 표준화를 하면 어떻게 되지? Z2라고 표현할게. Z2인데 0.12 우선 쓸게. B반의 평균은 165분의 A 빼기 169.8 했더니 얘 결과가 0.16이 나오는 거 찾으면 될 것 같아. 맞아? 그럼 또 봐봐. 계속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0.34면 1 여긴데 1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0.16이 된단 말이야. 얘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1이 되어야 된다. 그치? 그러면 계산하면 5분의 A 빼기 169.8이 1이 되려면 A 값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174.8이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되게 말이 많고 길지만 전기분포식 세워서 이식 세워서 표준화 작업 거치고 풀어주면 되니까 자꾸 그 공식 자체만 안 잊어버리면 될 것 같아. 네, 지금 615번 101쪽에서는 615번이랑 620번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615번 먼저 보면은 615번 보면 자, 그대로 우선 표준화 해볼게. 표준화 해보면
W 나왔지. 얘 x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건 얘 따르고 y는 이걸 따른다. 이 조건도 잘 봐도 p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p하고 z하고 여기 w라고 쓸게. 표준한 것에 구별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 a라고 했고 66 빼기 60이 되죠. 그러면 p가 되고 a분의 6이 되고 그 다음에 q 보자. q는 z x라고 할게. zx가 56인데 이게 어떻게 돼? b분의 지금 표준 편차가 b가 맞지? 평균 60이니까 56에서 60이 뺀 것. 자, 근데 얘를 좀 바꿔서 변형하면 어떻게 되지? 대칭을 이룬다 했으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보면 b분의 빼기 6이면 반대쪽은 b분의 6이 될 거야. 그래서 조금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변형할게. b분의 6으로. 그 다음 r은 p, z, r이다 라고 하고 70이지? c분의 70 빼기 64가 되죠. 70 빼기 64는 p하고 z, r 여기서 y라고 썼구나. y에 대한 건 c분의 6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 끝났지. 얘가 작을수록 더 어떤 형태가 되겠어? 지금 똑같이 6이기 때문에 면적이 더 얘가 더 큰지 셋 중에 누가 더 커? A랑 여기가 더 작다는 건 C가 더 크다는 건 클수록 이 결과는 작아지지. 작아진다는 건 어떻다라는 거야? PQR의 대소관계, 그치? PQR의 대소관계면 누가 제일 클까 그러면? C가 제일 크다는 건 이 결과가 점점 작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C분의 6이 있다는 뜻이고 뭐 이 정도가 뭐 B분의 6이 있다는 뜻이고 뭐 이 정도가 뭐 A분의 6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지. C분의 6이 더 작으니까 0이 더 가까이 모여질 거라고. 됐어? 그 다음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더 넓이가 더 크지. 그래서 C분의 6이 더 크고 그 다음에 B분의 6이 더 크고 그 다음은 C분의 6이 제일 작다가 되겠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R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Q고 그쵸? Q고 그 다음에 P가 된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1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결국 면적에 대한 이야기네. 620번 그 다음 볼게요. 620번은 너희가 딱 보고 식을 세우면 어떻게 써? 이거를 나타내면 컨비네이션 450 하고 3분의 2에 x라면 x 3분의 1에 450 빼기 x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항분포식을 바로 쓸 수 있어. 450 3분의 2 평균도 구할 수가 있어. 450 곱하기 3분의 2 분산도 구할 수 있어. 450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얘는 300이고 얘는 100이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할 걸 보니까 450부터 449 변수가 330까지다.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할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450인 확률 변수가 그 다음에 449인 거 이런 식으로 구하자는 거라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구하는 거야? 330까지 구하자는 거야. 여기까지 돼?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이거를 한 번 해석하면 연속이다 해버리면 x가 어디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결국
33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얘를 원하는 거야. 그럼 얘를 표준화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잠깐만 표준화하면 잠시만요. 표준화로 해주면 330 써줄게요. Z는 10분의 9 했지. 분산은 10인 표준 편차 10이니까 330 빼기 300이고, 그럼 Z는 3보다 크거나 같다고 답은 나왔지. 0.5에서 0.4987 빼니까 0.5 빼기 0.4987이니까 정확한 답은 0.0013이 됩니다. 얘를 보고 너희가 나타내주는 것, 이렇게 이항분포식 나타내주는 것만 하고 이것에 대한 거 해석이야. 450, 449 써보면 330 이상이구나 라는 이식만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됐어요. 그 다음 거 할게요. 예, 마지막 102쪽에 624번, 627번 풀이해 주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게 있으면 학원에서 물어보면 다시 한번 그것은 풀이는 따로 해줄게요. 624번 봅니다. 624번은 상 문제여서 선택을 했는데 한 번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지금 보니까 5분의 1이다 라고 했고, 그쵸?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다. 0점에 시작해서 1600번 독립 시행이다. 736점 이상일 확률 구해라. 처음 어려운 게 확률식을 세우는 게 어려워. 우선은 이항분포를 나타내면 1600번 한다고 했고 10점은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쓸게.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736점 이상일 확률이야. 그러니까 자 10점 얻을 경우의 수 확률, 그게 x번이면 10점을 얻어. 근데 만약에 10점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1600에서 빠지는 거지. 그러면 2점을 잃어. 그랬더니 736점 이상이 되는 그 경우를 나타내 주는 거야. 이거는 계산을 하면 x가 328 이상이 돼야지만이 736점 이상을 얻어. 자, 그러면 뭘 해야 돼? 자, 이항분포를 가지고 너희가 평균을 구해야 되고 1600 곱하기 5분의 1 하니까 평균 구하고 분산은 1600 곱하기 5분의 1 5분의 4 하면 256이 나오는데 16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하자. 우리가 원하는 건 얘라고 했고 이렇게 묶읍시다. 얘 확률을 구하자 했으니까 표준화 해야겠지? 그러면 328에서 320을 빼고 66에서, 그쵸?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0.5 이상이니까 나왔어. 0부터 0.5가 얘면 반대로 뭐해서 사이값이 0.191오면 그냥 반복해서 해줄게. 여기가 0.5인데 여기 값이 0.191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0.5에서 0.1915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0.3085가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식을 세우는 게 어렵지. 이 식을, 그치? 이 식만 세울 줄 안다면 이 표준화 작업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단련시키면 좋을 것 같아. 이 식 세우는 것. 627번 또 볼게. 10%가 불량품이다 라고 했고, 그치? 10%가 불량품이다 했어. 자, 근데 생산된 장난감 N개야, N개.
지금 n개인데 뭐 조건은 뭐 이렇게 나왔어. 얘네 최대값. 그러면 이항분포식을 또 나타내면 n 쓰고 10분의 1을 쓰고 어쩔 수 없어. 다 근사적으로 가까이 간다. 뭐 정기분포 표준값 해야 되니까 평균 구해야 돼. n 곱하기 10분의 1 분산값도 구해줘야 돼. 뭐 이건 이제 많이 했으니까 100분의 9n이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해볼게. 표준화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오는데 잠깐 우선 식은 쓰자. x가 10분의 n에서 2분의 15야. 그랬더니 이렇게 될 확률이 8664 이상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지. x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15부터 2분의 15고 이제 0.86649 그쵸? 계속할게. 얘를 x를 넘어가면 그쵸? x 빼기 n 잠깐만 x라고 할 때 이거를 만족시킬 확률 이렇게 된다. x 빼기 n 네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마찬가지로 넘어간 마이너스 2분의 15 더하기 10분의 n이고 x는 2분의 15 더하기 10분의 n이고 맞죠? 0.8664 끝까지 할게요. 얘를 다시 한번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지? 표준화 해야 돼. 그러면 나왔지? 10분의 3이다. 10분의 3의 루트 n 그치? 분해 이거 분산 표준 편차 얘에서 얘를 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고 맞지? 얘에서 얘를 빼니까 표준화 했어. 10분의 3 루트 3이 되고 3 루트 n이 되고 했더니 2분의 15가 되고 맞아? 얘 결과가 0.8664면 좌우대칭 이루니까 0부터 z값 10분의 3 루트 n 2분의 15 값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지만이 돼? 0.4332보다 커야 돼. 됐지? 그러면 됐고 차이값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이걸 뭐 10분의 3 루트는 여기인데 여기 면적이 어떻게 돼야 이게 점점 커져? 그러니까 0.4332보다 커져. 어떻게 돼야 돼? 얘 값이 결국 뭐가 돼야 돼? 이 값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0.433보다 점점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딱 걸려서 0.4332가 되면 그 이상이 되겠지. 이게 벌어지면 되니까. 그래서 마지노선을 정해서 0부터 z하고 이거 계산하면은 10 얘 계산하면은 루트 n분의 6 150 150이면 6 150 잠깐만요 계산할게요. 맞네요. 25 맞네요. 25가 되고 이 결과가 0.433이고 반복해서 하지만 얘가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 1.5가 돼야지만이 그 결과가 점점 벌어진다. 얘가 커질수록 1.5가 0.433이니까 그래서 루트 n 25가
1.5보다 반드시 커야지 이 확률의 값이 점점 벌어진다.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와서 얘 둘이 자리 바꾸자. 이거 1.5예요. 1.5, 25 보다는 사이값이 되겠다. 그치? 루트 n이 제곱하면 n은 9분의 2500이 나온다. 그래서 277점점점점이니까 최대값은 몇이 돼야 돼? 얘보단 작아야 되니까 자연수값 277이 되네. 계산해서 아마 많이 틀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에 대한 것 n은 횟수라서 몰라서 n이라고 뒀고 평균과 분성 구하고 이거 표준화 작업 거치는 거야. 표준화 작업 거쳐서 표준화 작업에 대한 거치는 것에 대한 이거 4332가 경계선을 넘어서야 이 확률이 0.433 이상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한 게 1.5인데 1.5로 넘어서야지만이 그 결과가 확률이 커진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산만 잘해주면 되겠네요. 102쪽까지 했고요. 여기 중에서 모르는 거 다시 말하지만 있으면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수고하셨습니다.